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미국의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의 핵무기를 다루는 전략사령부에서 북한에게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너 발편 잠 못 잘 것이다, 편하게 잠 못 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누가 한 이야기죠? 김여정이가 한 이야기죠. 그걸 똑같이 미 전략사령부에서 너 편하게 잠 못 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의 결론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 중심에는 언제나 북한 비핵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항상 말해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관료들이 직접 일본과 한국 고위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검토와 관련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공유해 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서훈 안보실장을 불러서 서훈은 갈 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회담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국무부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고 웃기는 소리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검토와 관련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공유해 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즉 미국의 정책이 뭔지 니들한테 설명해 줄 거야. 통보해 줄 거야. 그 시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분명하게 북한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정부 요청에 의해서 한반도 비핵화, 코리안 페니슐라 말을 계속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북한 비핵화 자꾸 섞어서 혼용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계속 요청을 합니다. 코리안 페니슐라 한반도라고 해주세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주세요. 그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써야 미군 핵까지도 그럼 니들도 핵 없애라, 그게 한반도 비핵화 아니냐 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북한 요구를 들어주는 게 바로 한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니다. 코리안 페닌슐라가 아니고 바로 노스 코리아라고 분명히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스 코리아 디뉴클리아이제이션, 북한 비핵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국제 문제로 끌고 가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엔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엔에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냐? 그게 바로 동맹국 아니냐? 왜? 이건 북한 문제는 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문제가 아니고 유엔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맹국들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에 우리가 확보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문제가 고조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외교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해왔다? 그러면은 신인균이 너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선제 타격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외교도 준비되어 있다? 이거 말이 좀 다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한과 외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확 그냥 레짐 체인지하고 조져버리기 위해서 그 주변국들과 외교를 하는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니들은 우리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북한 이렇게 갈라먹고, 러시아 니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교로 준비되어 있다 라는 것이지, 북한하고 외교하겠다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상응 조치를 예고한 미국인데 전략사령부가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핵 억제 실패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은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로 소련이 이제 미국이 적국 중에서 핵무기를 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변국 중에서도 특히 적국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해서 거의 모든 전력을 투입해 왔었어요. 그걸 또 성공적으로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누구 때문에? 북한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사령부의 퍼디난드 스토스 작전기획정책국장 장군이 이야기를 하는데, 냉전 종식 이후 인류는 처음으로 핵 억제 실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냉전 시절과는 달리 러시아, 중국이라는 두 개의 완전한 핵 보유국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신봉하는 북한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방어를 위해 확장 억제력 측면에서 미국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미국은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북한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가용한 모든 역량은 뭡니까? 첫째는 외교력, 둘째는 군사력인데 핵을 억제하는 것은 핵무기죠. 그래서 가용한 모든 역량 중에서는 바로 핵무기를 통한 선제 타격을 가지고 해서 북한의 핵 발사 기도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더 이상 김정은이가 잠을 편하게 못 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토스 장군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 고도화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술핵을 나누는 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 저위력 핵무기가 해당될 수도 있고 사거리 제한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 요건이 섞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강조한 전술 핵무기 고도화 발언의 본질은 위력의 정도나 사거리가 아니라 핵 선제 공격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저위력 핵무기라도 악의를 갖고 정부의 투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전략적 공격으로 간주된다. 사용하는 순간 핵 억제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다. 고로 김정은이 고위력과 저위력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한 김정은은 더 이상 편하게 잠을 잘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스토스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무기 고도화한다. 그러면은 핵무기 지금 2013년을 기점으로 증폭 핵분열을 다 만들었고 이제 또 수소폭탄 만들었고 하는데 뭘 고도화하는 거야? 소형화, 경량화 2013년에 완성했는데 뭘 더 이상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말이 더 위력이 낮은 저위력 핵무기까지 만든다. 왜?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 그래서 핵무기의 위력을 아주 증폭시켜서 엄청난 위력의 핵무기를 만드는 고위력 핵무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 미국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약한 위력의 핵무기, 저위력 핵무기까지도 만들어. 그걸 그래서 다양한 탑재체에다 실어. 전술 탄도탄에도, 단거리 탄도탄에도 싣고 방사포에도 싣고 그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이게 바로 핵무기의 고도화다. 그 말은 핵무기를 가지고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핵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그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김여정이가 발편잠 잘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고 그대로 이 스토스 장군이 빗대서 너는 아예 잠을 편하게 잘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서운 소리죠. 자, 그래서 2019년에 미국은 핵무기 사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상 목적으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하다. 자, 지금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그동안은 이제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말을 안 듣네? 때려버려 해서 저위력 핵무기, 위력이 아주 낮은 핵무기를 써서 때려버려서 시범 케이스로 너 죽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놈을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11일 날 미 합참이 만든 핵무기 운용 지침 중에서 보면요. 핵전쟁의 범위는 전술적인 운용, 제한적 지역 운용, 우방 및 적국에 의한 전 세계적 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핵무기는 재래식 전역의 실패, 전역에서의 주도권 상실, 평화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에 지는 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협상을 돕기 위해서도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핵무기 이럴 때 사용해라. 라고 하는 지침서를 합참이 만들었죠. 이거 보고 이제 북한도 우리도 핵무기를 고도화한다. 그게 바로 자기네들도 저위력 핵무기 만들어서 협상에 필요한 니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선제 공격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미국에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니들 발편잠 못 잘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똑같이 그대로 해서 너 잠 못 잘 거야. 왜? 우리는 이 핵무기 사용 지침에 의해서 협상, 회담 여기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동의 없는 이 북한에 대한 핵의 사용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미 모의 훈련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데일리 디펜스에서 지난 2월 7일 이 항적을 공개하면서 지금 머큐리라고 하는 핵전쟁 지휘 통제기가 왔네요. 왜 왔을까? 이 큰일 났네. 라는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오키나와 가데나를 출격한 핵전쟁 지휘기 E6B가 8시 55분에 출발해서 11시 25분 그리고 12시 55분까지 이런 식으로 한반도 서쪽 서해 중간 수해까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이 말은 이 핵전쟁 지휘기가 왔다는 말은 이 인근에 핵무기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핵무기는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가 될 수도 있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잠수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 잠수함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그 테스트를 훈련을 이미 지난 2월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발사의 왼편, 즉 적이 핵무기를 먼저 발사하려고 할 때,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발사하기 전에 먼저 때려버리는 우리 편의 선제 공격, 그게 이제 발사의 왼편이죠. 여기에 주목하는 미국인데 유사시 선제 핵 타격의 선봉이 바로 이 E6B입니다. E6B는 머큐리라고도 부르고 미 해군 소속이나 전략군에서 작전 통제하는 핵전쟁 공중지휘 통신 중계기입니다. 최장 8km에 달하는 거대한 초장파 주파수를 사용해서 수중의 전략 원잠의 핵 공격 명령을 송신하며 지상의 ICBM 및 핵폭격기에 대한 핵무기 활성화 코드 송신 임무를 수행합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하면 지상의 ICBM이나 핵폭격기나 전부 다 이제 이 핵무기의 이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코드를 입력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죠. 그 코드를 송신해 주든지 아니면 해저에 있는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에 핵을 발사하라 라는 그 발사 명령을 아주 긴 초장파를 활용해서 보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머큐리입니다. 이 머큐리가 2월 7일 날 한반도 서해까지 올라와서 작전하고 가는데 이 말은 전략 핵 잠수함과 통신 훈련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서태평양에 네바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한 명을 가진 이 전략 핵 잠수함들이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척 정도는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으면서 이 머큐리의 핵무기 사용, 즉 핵 공격 명령을 송신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하는 훈련을 숙달했겠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막는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미국은 그동안 2번 하려고 했죠. 이제 이 근자에 이르러서 1993년 4년에 북한 1차 핵위기 때 클린턴 대통령이 진짜로 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김영삼 한국 대통령이 완전히 붙잡고 말렸죠. 그리고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어준다고 하고는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 그 시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짜 북한 때리려고 했었죠. 그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역 후에 증언을 했죠. 진짜로 전쟁할 것 같았습니다. 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미국을 설득하고 말릴 때에는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였죠. 왜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을 이어오면서 미국과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A급 동맹을 잃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A급 동맹의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부탁하는 거 들어주어야 되죠. 또 아주 결정적인 이해 당사국이니까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그걸 막을 때 사드, 간략한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 주겠다. 뭐 이런 온갖 그런 가만히설 다 했죠. 그러다가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버리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쿼드 만든다고 할 때 이 중국을 포위하는 대중국 군사 전략이죠. 그리고 EPN 중국을 압박하는 대중국 경제 전략이죠. 여기에 한국 동참하라 할 때 한국이 하나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싫어. 특정 국가를
속박하는 그런 정책에는 참여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항행의 자유에 참여해달라. 라고 했을 때 싫어. 우리는 군함 여유가 없어. 라고 또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이제는 미국의 군사작전에서 거의 대부분 배제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친해야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릴 수라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하고 말을 안 하는 사이가 되는데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미국이 우리 해병대가 있는 포항에다가 캠프 무적에다가 지휘소, 독립적인 지휘소를 만들었습니다. 오키나와에 미 해병 지휘소가 있는데 왜 한국 포항에다가 미 해병 다시 독립적인 지휘소를 만듭니까? 미 해병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독립작전 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 주한 미군 그리고 주일 미군이 함께 일본 자위대와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합니다. 아니 주일 미군이 또 하와이 미군이 또 괌 미군이 일본 자위대하고 미사일 방어 훈련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왜 주한 미군이 합니까? 거기에 끼어서? 그런데 주한미군이 끼어서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연락도 안 했다 이겁니다. 왜? 연락해봐야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연락해봐야 적국으로 정보 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너 내로친다 니들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이게 이제 3월 30일에서 31일까지 일인데 미 7함대의 기함이죠. 블루리지 함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제2호위대군의 기함이죠. 공고함, 이지삼이죠. 그렇게 같이 합동 또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을 보고 중국의 신랑군사망은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제 7함대와 한몸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본과 미국은 한몸이 될 정도로 돈독한 군사 동맹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미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스토리컬 점프, 역사적인 점프다. 역사적인 강화훈련이다. 그동안은 이 정도 대규모 강화훈련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강화훈련은 주로 한국군 특전사들하고 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미군의 이 C-130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일본 육상자위대 특수부대들 600명을 태우고 그들을 지원하는 컨테이너 130개를 떨어뜨려주는 이 강화훈련을 했는데 이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점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군이. 그리고 이거 최신 정보인데요. 이 4월 1일 날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이 공중급유기 그리고 이와쿠니에서 출격한 F-22 전투기 그리고 일본에서 출격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전투기 각각 4대 이렇게 8대가 동해로 들어갔습니다. 동해에 들어가서 공중급유기의 급유를 받으면서 합동훈련을 했는데 이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동해에서 이런 훈련하는 거. 북한 때리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F-22가 이 공중전에서는 세계 최강이니까 아마도 F-22가 제공 임무를 해주고 F-35는 F-22가 장착하지 못하는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탑재를 하니까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가 북한의 갱도진지, 지하진지를 때려서 깨부수는 이 훈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뻔한 거죠. 여기에 왜 한국의 F-35는 없습니까? 원래 한국의 F-35가 해야죠. 북한 때리는데 한국 전투기에 가야죠. 그런데 안 갑니다. 왜냐? 니들은 동맹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니들은 중국,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국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쓸 수 있어? 좀 걱정되시죠?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말려야 되는데? 말리려고 하면은 친해야 말립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내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친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 정부가 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한 정부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 아마추어 정권의 완벽한 외교 실패입니다. 북한이 이래서 열받았을까요? 아니, 니들이 지켜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미제놈들한테 지금 핵 맞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역정이 아닌가. 이 김여정의 듣기 싫은 목소리가 바로 그 목소리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또 전략사령부의 장군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성토를 하면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핵전쟁을 막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 보수 우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핵 사용 의지를 막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정권을 바꿔서 미국과 말이 통하는 정권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죠. 그래야 미국을 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정권 바꿔야 됩니다. 또 뭐 핵무기 우리한테 영향 없는 거 아주 저위력 핵무기 딱 그냥 죽일 놈만 죽이고 파괴할 놈만 파괴하는 딱 그 저위력 핵무기 그거 한번 써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 정부는 또 바지가랑이 붙잡고 말릴 거니까 바꿔야 되죠.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때리시다 라고 하는 정부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계속 또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정부가 있는 게 좋습니까? 한반도에서 핵전쟁 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한반도에서 핵전쟁 나는 건 더 싫어. 안 돼. 라고 하면 정권 바꿔야 됩니다. 왜? 이 정부는 이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부들은 미국을 말리지 못합니다. 왜? 이제는 완전히 이 정부를 노내로 치니까. 그래서 그런 좌파분들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한반도의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